진정한 자기 자신이 없어요. 진정한 자기 자신이 없고 건강한 정신을 갖춘 인간이 될 수 없는 게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게 밑빠진 독이 물붓기식으로 아예 충족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남한테는 계속 그 도리를 강요합니다. 그런 남들로 채워져 있고 그 상태로 살아간다는 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심리 멘토 박쌤입니다. 여러분, 정신의 건강 항상 유념하셔야 될 거예요. 오늘 영상이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 그래도 충분히 이해되실 때까지 반복해서라도 잘 들어주십시오. 크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들 중에서 도리를 먼저 이렇게 내세우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보면 자기 스스로는 잘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남한테는 계속 그 도리를 강요합니다. 스스로는 부모한테 할 도리를 잘 못하지만 자기 자식은 자신에게 도리를 다 해주기 바라고 있고, 스스로는 형제의 도리를 다 하지 못하는 사람인데 형제끼리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뭐 이런 식으로 화내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그리고 모든 그 대인관계가 그들은 이런 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치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게 뭐 나무란다, 이런 격으로 그런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죠. 이런 것을 여러분 정신분석 치료에서는 투사라고 합니다. 투사가 뭐냐면 남한테 드러내기 싫고 그 스스로도 인정하기 싫은 마음을 상대한테 보는 그 착각을 일으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문제, 그 다툼, 불화가 다 여기에서 비롯되는 건데, 이런 갈등을 없애려면 투사를 없애야 됩니다. 근데 투사를 없애려면 진짜로 자기 마음을 깨달아야 돼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반드시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투사를 일으키는 마음은 뭘까요? 항상 사랑과 미움에서 만들어진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미움은 사랑을 갈구하는 데서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제대로 된 노력을 하지 않는데도 그냥 사랑을 갈구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마음 자체가 없어져야지 깨닫게 되고 멋진 삶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분석의 핵심이라는 거는 투사를 없애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분석 치료에서 이제 환자하고 치료자 간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면 환자는 치료사한테 사랑과 관심, 인정을 막 받고 싶어하는 경향성이 커져요. 이건 마치 어린애가 어머니한테 이제 사랑을 갈구하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사랑을 받고자 하는 욕구가 이제 너무나 크니까 이게 밑빠진 독이 물붓기식으로 아예 충족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환자의 이런 유아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이제 불가능하니까 필연적으로 치료자한테 미운 감정을 갖는 거죠. 그런데 이제 환자는 자신이 느끼는 그 미운 감정을 감추고 억압시킵니다. 왜냐면 미운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면 사랑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느끼기 때문인데, 그러면서 이제 스스로 불안해하고 죄책감, 자학 같은 그런 증상들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원래 정상적으로 이제 그런 사랑과 인정, 이런 걸 부모한테 받았어야 되는 건데, 그런 건강한 사랑을 받지 못해서 이제 노이로제 환자가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정신분석 치료에서는 이런 사랑과 미움의 감정을 감추지 말고 치료자한테 말로 표현하도록 유도를 해요. 그러면서 이런 장애의 원인이 되는 미움, 사랑의 근원을 계속 인식시키는 과정을 되풀이해 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점점 깨닫게 하고 그런 감정으로부터 이제 점점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받고 하는 욕구가 작은 사람들이 정신이 더 건강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격이 미숙하고 이런 노이로제 이런 걸 걸린 사람들은 그냥 외면적으로는 자기밖에 모르는, 남 신경 안 쓰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그들 마음속에는 진정한 자기 자신이 없어요. 진정한 자기 자신이 없고 대신 자기가 만든 그 병든 마음으로 보는 상대, 그런 남들로 채워져 있고 그 상태로 살아간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정신건강과 인격의 성숙 정도가 사람마다 다르죠. 하지만 정신이 가장 최고로 건강한 경지가 뭐냐면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경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제일 잘 나가, 자신이 최고다, 이런 식의 생각하시는 분들인데 그거는 깊이를 모를 때 나오는 생각이고, 진정한 뜻은 이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인간이 왜 힘들어 할까요? 왜 번뇌에 빠지고 힘든 삶을 이어갈까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끊임없이 외부로부터 사랑과 인정을 갈구하는 것에서 계속 온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경지는 뭐냐면, 내가 나를 스스로 충분히 인정하고 내 스스로를 충분히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외부로부터 갈구하지 않는 존재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지가 욕망도 없고 사심 이런 게 없는, 진정한 자기 자신을 알고 느낄 수 있는 정신건강 최고의 경지에 오른 상태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불교 신자는 아닌데 불교를 책들을 보면서 불교가 좋아지는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이제 자신의 어떤 수양이 분명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이 불교에서는 이제 부처가 될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죠. 근데 이제 무명의 구름이 껴서 중생을 벗어나지 못한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명은 사랑을 갈구하는데 그 욕구가 충족되지 않아서 계속 미움이 또 생기고, 미움을 표시했다가 더 사랑하지 못할 것 같은 그 느낌이 들어서 계속 미운 감정을 억압하고, 그러면서 사랑에 대한 갈구가 더 강해지는, 이렇게 이제 사랑과 미움의 악순환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된다. 그걸 윤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명의 구름을 걷어낸다는 거는 밝음을 찾는 건데, 그러려면 반드시 지혜로워야 돼요. 그런 지혜로움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계속 무의식을 공부하면서 스스로를 통찰하는 그런 노력을 꾸준하게 하는 그 사람들만 얻을 수 있는 그런 경지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 남들로부터 사랑이나 인정을 어느 정도 제대로 어렸을 때 특히 잘 받지 못하면 건강한 정신을 갖춘 인간이 될 수 없는 게 분명한 사실입니다. 근데 반면에 또 사랑과 인정을 너무 많이 받고 큰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오히려 그것에 아주 중독이 돼서 계속 인정, 외부로부터 인정과 칭찬이 충분하지 않으면 계속 심인성 증상 같은 것을 겪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성숙한 사람이 되려면 자기가 자신을 인정해야 되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남한테 이런 걸 바랄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미숙한 사람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인정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니까 스스로를 무시하면서 남들한테 그 스스로 무시하는 자신을 사랑하고 인정해 달라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어불성설이고 가능한 일이 아니겠죠.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계속 마음에 관한 공부를 하셔야지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반드시 무의식 아셔야 되고, 더 빠르게 효과를 보시면 제가 깨닫게 된 최면을 아셔야지만 자신의 무의식도 더 쉽게 통찰하고 이제 효과적으로 통제하면서 멋진 삶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의 정신도 최고 경제 수준으로 올라가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렸지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반복해서 보시면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십시오. 고맙습니다. 힘내세요.